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4% 가까이 오르고 나스닥 지수는 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3% 정도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오늘 장중에 4,000을 넘어섰습니다. 2거래일 연속 4,000 돌파 마감에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다우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1.14% 하락해서 33,910. S&P 500 지수는 0.2% 떨어졌습니다. 3,990. 3,999에서 3,990으로.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했습니다. 11,09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24% 상승해서 2,807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성장주 전망이 개선된다는 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사들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6% 상승을 했어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2.3%, 3.95% 올랐어요. 작년에 가장 하락폭이 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해 들어서는 12%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많이 떨어진 것이 나스닥 지수인데 두 번째로 그거의 반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2%, 나스닥 지수는 6%, 딱 반입니다. 주요 S&P 500 편입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특히 테슬라가 오늘 7.43% 급등을 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도 6% 가까이 오르고 엔비디아도 5% 가까이. 주가는 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 하락폭을 제한을 시켰어요. 테슬라 주가는 가격 인하 후에 미국에서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 이상 올랐습니다. 마크 델라니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차량 가격 하락의 영향 분석이라는 메모에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전략적인 함의를 갖고 있으며 결국 차량 판매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했어요. 테슬라는 최근에 미국,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모델 3와 모델 Y 일부 모델 차량 판매가를 최대 20%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반도체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으면서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무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6% 이상 하락했어요. 또 파이자도 3.7%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은행들의 기업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주가가 6%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부문 부진으로 실적 압박을 받았어요. 2011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6%나 하락을 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 EPS도 3.32달러예요. 월스트리트 전망치는 5.48달러였는데 약 40%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크게 떨어졌죠.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전체 직원의 약 7%에 해달하는 3,200명을 해고를 했었습니다. 이 인원들과 관련된 비용이 약 4억 7,500만 달러예요. 1인당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 주가는 6% 가까이 상승했어요. 모건 스탠리는 주당 순이익이 1.26달러, 전망치는 1.23달러였어요. 약간 웃돌았죠. 또 매출도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산운용 부문 매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5.9%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투자은행 부분은 전년 동기보다 50% 정도나 급감을 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말이 이전과 좀 달라졌어요. 지난해 6월에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에 허리케인이 온다 라고 말을 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났어요. 이제는 경미한 경기 침체, 약한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한 발짝 물러선 느낌이에요. 며칠 전 인터뷰에서도 경제적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작년에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확실히 구름은 있지만 광범위한 폭풍우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전 발언을 오히려 정정했습니다. 작년에 강경한 어조 대신에 지금은 경미한 경기 침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는 애매하게 말하고 있어요. 올 들어서 증시는 아무랬던 지난해에서 벗어나서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약세장이 끝나고 지금부터 상승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금리 인상기입니다. 아직 금리가 완전히 다 오르질 않은 상태예요. 2월 달에도 금리 올리고 3월 달에도 금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시작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완화하고 고용시장도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폭을 계속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개의 대형 은행이죠. 웰스파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4곳 모두 주당 수익이 월스트리트 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승했죠. 하지만 다소 신호는 엇갈렸어요. 대출 수익성은 높아졌어요. 소비자들은 여전히 신용카드 지출을 늘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투자은행의 수익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울러 은행들은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았어요. 대손 충당금, 빚을 갚지 못할 고객들이 늘어날 우려를 보고 대손 충당금 돈을 쌓아둔 것이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3%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참가자들은 기업 실적과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최저금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2월 초에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을 무려 9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또 대체로 6월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5%까지 인상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0.25, 3월에 0.25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거둔 33개의 S&P 500 소속 기업 가운데 25개 기업의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직 실적 시즌 초반이지만 최근 추세는 이전 분기의 그 활기찬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상태입니다. 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름값이 올랐어요. 0.4% 오른 배럴당 지금 $80까지 올라갔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률이 같은 기간에 8거래일 동안 10%나 올랐어요. 유가가 8거래일 연속 오른 것은 2021년 2월 10일 이후 처음이에요. 종가가 지난해 12월 30일 이후에 최고치로 유가가 배럴당 $80를 웃돌았습니다. 중국의 설 춘제를 앞두고 중국의 경제지표가 개선이 되고 이동 인구가 급증했다는 소식 등이 유가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의 GDP, 국내 총생산,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이 예상보다 개선돼서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S&P 500도 4,000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